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 쓰여 있듯이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정직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 미국발 훈풍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장중에도 이제 저점 시그널 가능성이 좀 있다, 오늘까지 확인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가 먼저 어제 급등이 나왔죠.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최근 조정에 대해서 반발력 정도는 줬다. 그리고 요게 어제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자, 3월 7일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개파락 떨어졌지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일부 회복을 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밀렸었는데 약보합으로 잘 마감을 했다. 그런데 이 이틀 동안 밀렸던 약세 구간을 저점 매수 나오는 게 어제까지 확인이 되면서 양봉으로 쭉 끌어올리면서 요 음봉을 거의 제압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면은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해진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우는 자연스럽게 26,100포인트에서 1차 목표치 달성을 했고, 밀린 게 자연스러운 거다. 저항을 돌파 못했으니까 밀린 거고, 밀렸는데 또 이 지지받아야 될 저점 매수가 들어와야 될 만한 타이밍에서는 또 들어와 줬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 보여드리면은 다우보다는 조금은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다우는 저항 맞고 밀린 거잖아요. 1차 목표치에서. 나스닥은 저항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한 다음에 한 3일 안에 회복을 하면 굉장히 강한 증시고, 이제 5일 안에만 회복해도 괜찮다. 그런데 요렇게 밀려가지고 바로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한 번 더 쭈룩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회복이 나왔어요. 어저께 2%대의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좋았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IT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등등등 이쪽 반도체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IT 쪽을 이제 브리핑 해드릴 때 항상 이 지수를 같이 보여드리는데, 이 지수가 최근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밀렸죠.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미국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락N자형 모양을 한번 만들고, 이쪽도 똑같이 금요일에 반발 매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양봉을 이쁘게 뽑아줬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 종목이잖아요. 코스피를, 지수를 본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여기 갭이 벌어졌었는데 이 갭을 메우는 과정 정도가 1차 목표치다 해서 1차 목표치가 다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한 번쯤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근데 이제 잘 버티다가 결국은 돌파할 자리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온다. 잘 밀렸고,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130포인트 요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반발 매수가 잘 나오면은 좋다. 어저께 요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는 2130포인트 중요한 지점이다. 여기를 이탈하면 안 좋다. 오히려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만약 이탈해도 3일 안에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지점이다. 반발 매수가 저점 매수라고 할게요.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하는 구간. 그리고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이 금요일날 음봉 나왔던 이 부분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건 제압을 해줘야 된다. 2150 이상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근데 요거를 오늘 거의 갭으로 넘어갔죠. 저점 매수가 잘 들어왔고 오늘 갭으로 넘어갔잖아요. 강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와야 될 시점에 매수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강한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합의, 이게 중요한데 뭐 커들로나 뭐 괜찮다고 하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을 희석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죠. 트럼프야 뭐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실 잘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신뢰가 할 수 있는 이제 표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부분도 똑같이 제가 어저께 외쳐놨는지 기억나시죠?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승 밴드 안에서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28일 날 북미회담 김정은이랑 서로 좀 좋지 않게 헤어졌죠. 밥이라도 좀 먹고 이렇게 악수라도 하는 사진이라도 찍고 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이 음봉 안에서 지금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여기 지지력 테스트 한 730포인트 부근에 테스트를 나오는데 여기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음봉의 상단 적어도 752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요거 이탈 나가지고 한번 쭉 밀려서 710포인트 부근까지도 봐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된다.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매수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은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불안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반등이 강한 반등이라고 해야죠. 강한 반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오늘 해줬잖아요. 오늘 바로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이제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아직 안 됐잖아요. 협상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알려진 사실이 없잖아. 뭐가 협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얘네가 지금 겉으로 완벽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사인이 딱 끝나고 서로 악수하고 나와야 그걸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했다. 뭐 물론 그 외에 세부적인 거는 밝히지 않겠지만 대외적인 거라도 밝혀줘야지 확신이 드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니까 시장이 반응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삼성전자 해가지고 뭐 매수해도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봐드릴 게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 10종목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대형주 쪽에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이나 뭐 실리콘웍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전장 쪽에서는 이제 테스랑 원익 IPS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제 유니테스트랑 뭐 테크인 같은 종목 대표적으로 그냥 두 종목씩만 이렇게 봐드렸죠. 종목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그리고 소재 쪽에서 동진세미캠이랑 이제 솔브레인 이렇게 10종목만 봐드렸었죠. 이 중에서 최근에 괜찮았던 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관심으로 계속 보고 있던 이제 DB하이텍인데 이게 오늘 이쁘게 나와줬어요. 오늘 반등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추세를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요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관심 가져보세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거의 다 왔잖아요. 이거 어저께 시그널이 이쁘게 나왔어요. 모양 자체를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릴 때마다 좀 매수해 보면 되고, 만약에 그냥 가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진 세미캠 소재 쪽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도 크게 안 받고 있죠. 조금 늦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소재 쪽이 저는 빠를 줄 알았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늦게 반등이 나옵니다.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2월 중순에 나왔어요. 2월 12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위쪽으로 올라갈 때 보는 게 아니고 좀 밀릴 때 보셔야 돼요. 10,000원 초반이나 10,000원 이탈하면 좋겠는데 10,000원 아래쪽을 잘 안 주니까 10,000원 초반 정도 왔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진짜 여기까지 와주면은 땡큐죠. 9,000원 전후 이렇게 와주면 땡큐죠.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위쪽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슬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탈하면서 썩 좋지 않았는데 51,000원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요거를 갭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서 양봉을 뽑아줬죠. 아주 좋은 정석적인 돌파.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었다. 갭과 양봉을 잘 만들었어요. 슬브레인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얘는 엄청나게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 와가지고 빌빌빌빌 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갈 자리는 아직 많은 녀석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심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인까지만 봐드릴게요. 테크인까지 봐드리면은 요 같은 경우 어저께 역시나 아래 꼬리 잘 달고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이 많아요.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부분 돌파했는데 이 부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좋은 매수 찬스를 줬다. 그리고 오늘 5%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요런 테크인 같은 경우는 당장도 매매가 가능하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조금 슬슬 밀릴 때 DB하이텍도 아마 눌림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은데 살살 밀릴 때 올라가는 거 추격해서 따라가지 말고 밀릴 때 좀 모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황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계속 그 장중에도 말씀드리고 장마감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대신 영상을 조금 더 제작을 해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섹터라던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게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가장 빠르게 제 비정규적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있죠. 보통 정기 업로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에 퇴근길 시황이 올라오고요. 내보는 평일입니다. 휴일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교육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섹터 분석이라던가 종목 분석이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